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커피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머신 중에서도 전자동 머신 얘기를 할 거예요. 카페를 하실 때 우리가 머신 이야기를 하면 반자동과 전자동으로 나뉘는데, 반자동은 가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페에 가시면 바리스타들이 그라인더에다가 커피를 갈아가지고 기계에다가 한 번 더 넣어서 추출을 하는 거를 반자동이라고 부르고요. 전자동은 자판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무인 카페들 가면 그런 거 다 전자동이죠. 그리고 식당 가서 음료 무료로 나올 때 원두커피, 옛날에는 믹스커피를 줬지만, 아니면은 그 버튼 눌러가지고 믹스커피 달콤하게 나오는 커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웬만한 좀 큰 음식점이나 뭐 뷔페식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버튼 누르면 아메리카노가 나오든 에스프레소가 나오든 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프레소가 다 나오는 거를 전자동 머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전자동 머신, 여러분들이 접해볼 일은 그런 식당들에서나 뭐 뷔페식이나 이런 데서는 먹어보셨겠지만, 일반 카페에서는 전자동 머신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데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가시면 거기서 쓰는 머신들은 다 전자동 머신입니다. 그래서 서머플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스타벅스 전 세계 지점이 다 쓰고 있고, 요즘에 메머드 커피 가시면 메머드 커피는 모든 커피 머신들을 다 전자동으로 넣고 있어요. 그리고 뭐 탐탐이나 이런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좀 대형으로 가는 매장들이 신규로 출점할 때 보면은 갈 때마다 전자동 머신이 있는 거를 제가 좀 봤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뭐 부르다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국내에서 생산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부르보이라고 하는 에스프레소만 나오는 머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점점 이제 시장들이 변해가지고 전자동 머신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그거네요. 편의점 가셔가지고 원두커피 구매하시면 얼음컵 하나 주고 거기다 버튼 한번 누르면 에스프레소랑 물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출되는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게끔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전자동 머신이에요. 근데 전자동 머신을 프랜차이즈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가성비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들에서는 선택을 하는데, 그 전자동 머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는 가격이고요.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가격과, 그리고 소비자 인식, 그리고 품질이에요. 근데 소비자 인식이랑 품질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은 아직까지도 넘사입니다. 뭐 한 1그룹에 1,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가는 머신들이 있어서, 물론 좋은 품질과 여러가지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이 웬만큼 카페 창업을 하는 뭐 개인 자영업 하시는 개인이 매장을 하나 내시는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쓰는 비용, 장비 비용으로는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00만원 언저리? 아니면 그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걸 구매하면, 그런 것들은 품질 이슈가 좀 생길 수 있거나,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가격이 이름이 없거나 가격이 좀 낮은 수준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나오면 거기 나오는 커피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머신들은 사용되는 커피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전자동 머신은 어떤 원리냐면, 커피를 그라인더까지 내정되어 있으니까 커피가 갈아가지고 그 내부에서 탬핑을 하고 압력을 만들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이겠죠. 그런데 좋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를 담는 사용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바스켓이라는 곳에 커피가 좀 많이 담겨야 되고,
그리고 높은 압력과 탬핑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품질이 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많은 커피를 담아 가지고 높은 압력으로 실린더가 막히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게 어려워서 입자를 좀 가늘게 만들거나 그러면 오류가 많이 나거나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늘고 많은 양의 커피를 담아 가지고 더 농밀한 커피를 만들어서 농도감 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매뉴얼 사항이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무리하게 커피를 세팅을 하면 그 맛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굵기에 적당한 양, 바스켓 사이즈도 크지 않은 그 적당한 굵기를 만들어서 커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커피의 풍미나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선택을 할 때 항상 좀 불만족스럽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동 머신을 비싼 값 주고 사더라도 좀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줬었는데, 요즘에는 그 전자동 머신에도 커피 뭐 한 18g에서 21g까지도 담겨요. 이 정도면은 반자동 머신에서 큰 사이즈의 커피를 만들어 내는데 담는 양이라 보니까 전자동 머신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저희가 회사에서도 전자동 머신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쇼룸 같은 데 방문을 해서 많이 저희 콩을 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세팅을 하고 맛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품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가격이라고 했죠. 그 가격 때문에 선뜻 고르지는 못했는데,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내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고객들이 이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메머드라든지 전자동 머신을 써가지고 자신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지는 회사들은 물론 좋은 커피를 쓰고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내세워가지고 인력이 사람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끔 회사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시장부터 타겟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커피를 판매를 할 거고, 막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를 할 거고, 여러 가지 커피들을 디테일한 세팅 방법을 통해서 최상의 맛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최고의 한 잔을 제공하겠다라는 포지셔닝을 한 회사들에서는 그런 장비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매장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이 회사가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커피를 만들어 갈지도 궁금해하고, 그들이 쓰는 장비 또한 그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좋은 커피를 만드는 회사의 기준이 능력이 좋은 바리스타나 이런 분들이, 물론 좋은 재료를 쓰는 건 그냥 기본입니다. 좋은 재료, 비싸고 좋은 농장에 잘 가공되어 있는 커피를 쓰는 건 기본인데, 잘 훈련된, 고도로 훈련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그 커피 한 잔이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버튼 한 번으로 커피가 나오는 걸 그렇게 그 가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전자동 머신,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즉 전자동 머신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매번 오는 소비자들을 그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면서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더라도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우리 브랜드의 그 후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게 된다면 쓸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에스프레소는 전자동 머신으로 바꾸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많지는 않은데, 브루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자동으로 머신을 좀 많이 옮겨
같습니다. 많이들 쓰고 계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유명한 뭐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회사들은 꽤나 많은 시도들을 하고, 뭐 SP2라든가 아니면 푸어스티디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 이름들이 많이 생각이 안 나지만 바닥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런 브루잉 머신들, 국내에서 생산된 머신들, 이런 것들을 많이들 쓰고 계세요. 에스프레소보다는 핸드드립이 확실히 더 기술을 요하고 더 오랫동안 직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효율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과연 에스프레소 머신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안착할지 저는 좀 고민이에요. 저희도 커피 머신을 바꿀 때도 됐고, 이제 저희 회사도 매장을 하나 두 개씩 더 오픈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자동 머신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 지금 블랭크스트인가 뭐 미국에서 유명한 카페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전자동 머신을 들여놓고 나서 그 머신으로 많은 일손을 감축시키고 그 에너지를 고객이랑 소통하는 걸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회사들이 커피를 제공한다라는 그 행위가 그냥 커피를 준다라는 것보다 고객이랑 소통을 하고 접점을 가지고 뭐 친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님이랑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느끼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아가야 방향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계에 의존해서 우리가 기계에 잡혀 있으면서 바쁜 시간에 고객 소통을 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동 머신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음료를 만들 때 쓰는 에너지들을 오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환대를 할 것인가, 일상의 뭐 간단한 대화들이라도 하면서 유대를 쌓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써야 되고, 어떠한 바의 위치라든가 뭐 동선이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시점인데, 이 기계를 과연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소개를 할 때 어떠한 포지션으로 소개를 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바리스타의 뭐 현업부에 저도 있는 입장에서 바리스타의 기술이나 내가 쓸 수 있는 기교나 지식들이 이제 없어지고 아무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더 열린 사고로 이러한 장비들을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과 이해 수준을 가진 사람이 여러 매장들을 컨트롤하고 큰 매장들에서 이런 장비들을 다 셋업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비를 쓰고 싶어도 사실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반자동에서 하이엔드 머신을 쓰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저 매장 전자동 쓰네 라고 사실 폄하하거나 좀 커피를 잘 못할 것이다, 지식이 부족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자동 머신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종종 있고,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쓰는 매장에선 일을 하면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장비를 쓰고 다양한 기계들을 다뤄보는 게 바리스타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런 장비들에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배워가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이 장점을 살려서 그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많은 생산량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동 머신을 쓰면 좋아, 오케이야. 그러면 누구나 내가 뽑을 수 있는,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구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인데,
더 범위가 넓어지는데 더 양질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없는, 양질의 인력들이 이런 전자동 머신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전자동 머신을 선뜻 매장에 드릴 수 누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다면은, 카페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이제 막 배우십니다. 커피를 막 배우셔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로운 시장이다 보니까 이 기계 저 기계 전자동 반자동 다 써보시는데, 그 안에서 전자동의 그 편의성과 그 가치보다는 반자동을 사용함으로써의 그 매력도가 더 크게끔 다가오고, 그런 그 뭐라고 그러지, 인식이 팽배해서 그분들조차 반자동을 구매해요. 큰 돈을 들여서. 좋은, 물론 좋습니다. 반자동 머신들 중에서 뭐 한 3, 4천만 원짜리 좋은 하이엔드 머신을 쓰고 그 기능들을 위해서 맛의 차이를 알아가는 게, 그런 차이를 알고 그 차이를 고객한테 소개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하고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장에서 포지션을 가져갈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장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자동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것은 가격이고, 그 가격을 내가 감수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한테 이 전자동 머신으로 나오는 커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인데, 그 전자동 머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은 커피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커피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완전 하이엔드 커피나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 커머셜 커피를 판매할 것인가, 완전 저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전자동을 써도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자동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내가 채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준이나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커피 씬, 어느 씬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포지션에 구할 수 있는 직원들의 범위랑 그들의 능력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전자동 머신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전자동 머신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준비를 하시고, 전자동 머신을 사용하는 것, 어떻게 소비자를 설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밤입니다. 오늘은 좀 말이 많았고 영상이 좀 기네요. 갈 길이 멀어서 영상을 여러 개 찍어야 되거든요.